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 시장 담당하고 있는 황병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촬영 당일 아침에도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의 또 상승이 반도체 주식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종목들의 4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도 좋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AI 밸류 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AI 반도체, 범용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이끄는 근원적인 동인은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22년도 말에 오픈AI가 공개한 챗GPT 3.5를 위시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성형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요, 결국은 이 AI 밸류 체인 내에서 가장 최전방 산업에 위치해 있는 이런 어떤 생성형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수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견조한 수요의 지속이 이 엔비디아의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AI 뉴 사이클을 견인하는 근원적인 요소는 생성형 AI가 되고 있고 이 생성형 AI가 결합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이 수익화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AI 밸류 체인 내에서 이 생성형 AI가 결합된 이런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엔비디아의 칩 그리고 AMD의 칩과 같은 어떤 범용 AI 칩에서 이런 생성형 AI에 기반한 언어 모델,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소규모 언어 모델에 이르는 AI 밸류 체인들이 모두 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밸류 체인을 형성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짚으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 AI의 근원, 생성형 AI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수익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때 당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의 GPU의 견조한 수요는 생성형 AI, 이하 제너레이티브 AI, 대규모 언어 모델이 수반하는 훈련과 추론이 우리의 GPU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사이클의 초기에 AI 슈퍼 사이클의 초기에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근저에는 이 생성형 AI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개요를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생성형 AI가 지금 현재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산업별 생성형 AI 채택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인데요. 상위 산업은 IT와 사업 서비스로 분석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늘색 부분입니다. 이 하늘색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생성형 AI를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전에 이제 시험 중에 있는 응답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요. 23년도 1분기에 이미 도입을 하고 있었던 비중은 상위 산업인 IT나 사업 서비스만 해도 한 자릿수 중반에 그치는데 시험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는 거의 40% 초반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22년 11월 말에 챗GPT 3.5가 출시된 이후에 이 생성형 AI에 대한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 차트가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을 아우르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채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숫자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왼쪽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를 숫자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의 그 소위 GPU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이런 어떤 대규모 빅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향후 자본 지출 계획의 수치를 통해서 견조한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수요는
이 생성형 AI 기반의 AI 비서인 코파일럿이 결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혹은 머신러닝에 기반한 모델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하는 업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팔란티어, 스노우플레이크, 깃랩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수주잔고 추이나 매출 추이를 통해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글로벌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차트가 이 오른쪽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LLM 수요에 관련해서 코파일럿 수요를 정리한 것이 이제 오른쪽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3.5가 이제 22년 11월에 공개를 한 이후에 이 생성형 AI에 기반한 AI 비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태계에다가 결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개한 시기가 바로 23년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스 업체인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이 9월에 이 코파일럿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태계에다 결합을 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 공개를 한 3월 한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QOQ, YOY 크게 구독자 수라든지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확실히 이 AI를 결합을 해서 얘들이 돈을 벌고 있구나, 수익화를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차트가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최전방 산업인 이런 어떤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뭐 나중에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하드웨어 추가적인 투자는 GPU나 이런 어떤 뭐 HBM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 단위들에 대한 견조한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숫자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 수익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백미는 결국에는 AI 최전방 산업에서부터 AI 최후방 산업까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이 AI 산업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커스텀 LLM이라고 해서 각자의 어떤 AI 모델을 구축한 기업이 이 모델에 기반한, AI에 기반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모델을 자꾸 고도화를 하고 AI 모델을 계속 이제 채택을 하고 도입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면 자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더 고성능의 AI 칩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수요가 바로 엔비디아나 AMD의 수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 AMD가 제공하는 칩은 다 범용입니다. 하지만 연산의 고도화에 따라서 특정 연산, 특정 AI 워크로드의 연산에 아주 특화된 연산을 수행을 해서 더 빠른 속도와 더 빠른 처리 능력을 보유한 이런 맞춤형 AI 칩에 대한 수요로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칩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제 브로드컴과 마벨이 수요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봐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범용 AI 칩과 맞춤형 AI 칩의 수요가 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 서버를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에 기반을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는 인프라 대표적인 업체로 뭐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지만 SMCI,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델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수혜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서버 인프라 부분이고,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이 아직도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서버 자체가 온프레미스 기반인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많고, 클라우드 침투율이 아직도 더딘 측면이 있는데, 이런 어떤 클라우드의 도입 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상화를 해야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상화나 어떤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핵심 업체, 이 소프트웨어 서버 인프라 업체로 이 VM웨어, 지금 브로드컴이 합병을 했죠. 그리고 또 뉴타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결국에 이걸 하는 목적은 이 범용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에 기반을 하는 거고, 이 언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자금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 영세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범용 LLM에 기반을 해서 자신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한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범용 LLM이 개발이 되고 이것이 계속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수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GPT라든지 메타의 라마라든지 뭐 구글의 팜이라든지 뭐 이러한 LLM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각 기업들의 적합한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ML이나 LLMOps 같은 소프트웨어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업체가 있고요. 그런 이러한 어떤 업종 자체가 승수 효과에서 가장 이제 잠재 시장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이런 업종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자료를 마치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모델옵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모델옵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그림이 이 왼쪽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반이 되는 것이, 일단 자기들이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렇게 차용을 해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GPT나 라마, 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와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모델의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결합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소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해서 부족한 빅데이터를 이 데이터 커넥터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모델을 고도화를 하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간단하게 생성형 AI 기반에서 해주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 모델옵스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진짜 수익화에 성공한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튜디오라든지 아마존의 베드락과 같은 그러한 업체들이 있고요. 퓨어플레이 업체로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한 업체라고 하면 저는 팔란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팔란티어가 있고,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이제 C3 AI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외부 데이터에 관련된 거버넌스, 접근성에 대한 어떤 권한에 있어서 시장 지배를 가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GitLab과 같은 이러한 업체들이 있고요. 각자의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업체들의 수요가 예상이 되는 한편,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픈AI가 공개한 소라, 그러니까 챗GPT의 3.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의 명령어를 기업하면 이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면은 AI 배서 챗봇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오픈AI 소라는 텍스트의 명령어를 영상이라든지 이미지와 같은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 결국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를 도출해내는 모델은 이제 멀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 모델이 가시화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에는 이 모델의 고도화가 계속 요구되는 그런 국면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라든지 오류가 있는 이미지를 송출할 수 있는 이런 환각과 같은 이러한 한계점에도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어떤 고도화나 데이터의 정교화는 계속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국 이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해주는 이 모델옵스에 대한 외부 데이터 소스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연상 능력을 고도화하고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도입을 지원을 해주는 이 모델옵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계속 구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델옵스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을 시작으로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로 소개를 한 BC질에 대한 수요라든지 X 시리즈에 대한 수요, 이것이 이제 다시 하드웨어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 AI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구조적으로 서로의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국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AI 밸류 체인들이, AI 밸류 체인에 속한 하위 산업들이 실제로 AI 수익화에 성공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전방 산업에 위치한 AI 옵스, 모델 옵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돈을 벌고 있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모델을 고도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어떤 수요가 일으켜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오픈AI의 소라와 같은 이런 멀티 모델에 대한 공개, 그리고 또 이런 모델 고도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AI 밸류 체인에 대한 근원적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에 지속적인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